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오늘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6년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일어난 성폭행 무고 사건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38살의 무속인 권모 씨가 80세의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정범 교수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모 씨가 서정범 교수님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고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거예요. 경희대학교에서는 사건 경과를 끝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총여학생회, 그러니까 학생회 밑에 산하단체인데 여학생들만 투표권이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총여학생회가 총장한테 지랄치고 온갖 언론에 보도자료 살포하고 갖은 언론 플레이를 하죠. 교내 총여학생회가 주도하는 시위가 메이저 신문에까지 나게 됩니다. 학교 측은 이 개지랄에 못 이겨 서정범 교수를 2007년 1월 30일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게 되고요. 자, 이 사건의 결론을 봅시다. 무속인 권모 씨라는 년이 성폭행의 증거물이라면서 내밀었던 게 두 가지예요. 녹취록 그리고 정액 샘플. 이 녹취록은 이 미친년이 짜집기해서 조작했던 것이고 정액 샘플 역시 조작되어 있었던 거고요. 2월 26일 서정범 교수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고 권모 씨라는 무속인년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지금까지만도 환장할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골 때려줘요. 총여학생회라는 애들이 아무 잘못 없는 서정범 교수를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서 벌을 줍니다.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지랄을 다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이년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성명서를 내요. 사과문이 아니고 성명서라고요. 제목이 경희 구성원께 총여학생회가 진심을 담아드립니다 예요.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원문 한 번씩만 들어봐 주세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용을 대충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없어요 아예. 그 지랄 내서 사람을 병신 만들어 놓고 이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번에 우리 총여학생회가 사과하게 되면 서정범 교수야 어찌 되든 말든 우리 총여학생회의 입지가 좁아진다. 그건 독이 든 사과를 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 안 한다. 죽여주죠? 이번 사건은 권모 무속인의 무고죄로 판명이 났지만 세상에는 원래 여성 피해자들이 더 억울하게 내몰리고 있으니 사과 못하겠다. 진짜예요. 안 믿기시죠? 진짜예요. 이년들 이렇게 썼어요. 원문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지 아닌지. 성폭력 사건은 진상이 규명되기 전부터 처벌해야 된다고 지랄친 애들이에요, 얘들이. 자, 이 미친년들 하는 짓거리 하나 더 볼까요? 비응신 같은 년들이 뭔 뻑하면 성명서를 내고 지랄들이야. 교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입장. 이것도 원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관인가. 내용이 이래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서정범 교수님이죠. 가해자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지 못해서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답니다. 뒤는 더 가관이에요.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기사에는 피해자 무고죄로 기소라는 제목을 무고죄 판결 확정처럼 이야기하고 사실 왜곡, 삭제 보도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미친년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정범 교수 처벌해야 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총장한테 지랄치고 기어나가서 떼고리로 모여서 시위하고 그 지랄을 한 년들인데 뭐? 왜곡 삭제? 언론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자, 뒤를 더 보죠. 성폭력 사건을 함부로 공론화하여 다뤘을 경우 자칫 의도치 않은 사건 공개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황상 몇 가지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미친년들이 지네가 멋대로 공론화해서 서정범 교수님 범인 만들었고 사방팔방 언론에다가 지들 멋대로 해석한 사건 공개했고 서정범 교수님 신상 공개했고 2차 가해? 뭘 신중하게 판단해? 신중하게 연구했잖아. 죽으림을 다해서 매장하려고 니네가 정리한 입장이 그거잖아. 끝까지 이년들 개씨발년들인 거예요. 이년들한테는 서정범 교수가 무조건 성폭행범이어야만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성폭행범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네가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그 후의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범 교수님은 그때 쇼크로 끝끝내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년 후인 2009년 7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나마 인연들이 업보를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 남학생 한 명만 빈소를 찾았습니다. 사건 터지고 본인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스승목에 칼을 들이밀었는데도 고소 안 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라고. 그런데 총여학생회의 주요 인물들은 서정범 교수님의 무혐의 처분이 나고 반성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끝내주는 짓거리를 합니다.
일단 지들이 기존에 홈피에 썼던 글을 싹 다 지워요. 핸드폰 끄고 연락 끊고 잠수 탑니다. 그리고서는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이런 데를 찾아 돌아다녀요. 우리들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했던 짓보다 성폭력은 더욱 나쁜 거다. 이런 개 뻘소리나 하고 댕깁니다. 신입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대요. 이런 주장을 핍니다. 역시 신입생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때 서정범 교수님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기어이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만든 총여학생회 회장 조이미진, 부회장 강임다은이는 뭐하고 살까요? 사건 당시 총여학생회장 조이미진은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민노당이 해체 후 자취를 감췄다가 몇 년 후에 위안부 집회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민노당에서 통진당, 정의당 순으로 이어져 와서 도는 이야기 같아요. 카더라 통신일 확률이 있어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총여학생회 부회장인 강임다은이 얘는 어디 가서 뒤졌는지 살았는지 안 보이네요. 그냥 확 뒤졌으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팸이라는 애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것 같으시죠? 저도 제가 과장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끝.